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언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수 우파 유튜브 방송들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트럼프의 이번 결정이 별로 안 좋다. 동맹국들은 위험하게 만들고 러시아나 시리아 같은 적대국들은 유리하게 만드는 결정이다. 다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과연 그렇게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유는 ISIS를 완전히 격퇴했기 때문입니다. 네, ISIS가 완전히 격퇴됐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줄곧 ISIS만 격퇴하면은 시리아에서 나오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SIS를 완전히 격퇴했습니다. 지금 이제 소수 잔당들이 남아 있긴 한데 격퇴 다 됐어요. 그 위에 지도부, 이 수뇌부는 이미 다 제거가 됐습니다. 폭탄 맞아 죽던, 암살로 죽던 다 끝났어요. 이 지도부는. 이제 그 밑에 남아있는 몇몇 소수 잔당들이 이제 그냥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단말마에 그거를 어쨌든 하여튼 그냥 마지막까지 한번 개겨보는 건데 걔네들은 이제 끝났어요. ISIS는 끝났고요. 사실상.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요, ISIS는 과연 어떻게 이 중동 지역에 생겨나서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지역에 생겨나서 세력을 얻게 되었느냐? ISIS가 생겨난 최초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ISIS는 알카에다 조직들 중에 이라크에 있던 그 알카에다 지부, 그것이 서로 다른 그 이슬람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생겨난 집단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처음에 그 지역에서 힘을 얻어서 이라크 지역에서 힘을 얻어서 생겨나게 됐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부시 행정부 때,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아들 부시, 그때 부시가 후세인을 제거하겠다고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그래서 이라크에서 후세인이 사라진 이후에 ISIS가 생겨난 겁니다. 정글에서 호랑이가 사라지니까 여우와 늑대들이 이제 슬금슬금 들고 일어난 건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센 놈이 나와서 아주 그냥 그 정글을 난장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시가 그 당시에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 과연 옳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은 우리가 9.11 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9.11 사태가 과연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이 일으킨 테러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간단한 영상이에요. 두 개가 있어요. 먼저 보고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영상이냐면은 첫 번째 영상은 그 항공기가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이제 들이받는데 이 항공기가 이 여객기가 그 빌딩을 뚫고 들어가요. 벽을 뚫고 들어가서 요 앞대가리 머리 있잖아요. 이 머리가 요 반대편 벽을 뚫고 또 나옵니다. 살짝 나왔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 이제 그 화면이 블랙으로 딱 변해요. 이 문제를 그 어느 참 그 예리한 이 그 영상 분야에 일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거를 딱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지적한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뭐 이제 좀 관련된 건데 그 이제 연장되는 내용인데 트럼프가 그 당시에 9.11 사태 2001년도 그 일이 발생했을 당시에 그 비행기가 어떻게 그 강철로 된 무역센터 빌딩 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그 영상입니다. 한번 먼저 영상을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h my goodness. Oh God. Into, oh my goodness.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비행기가 벽을 뚫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앞대가리가 이 반대편 벽 쪽에 살짝 뚫고 나왔다가 아차 싶으니까 그 영상을 제작한 어떤 영상 기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차 싶으니까 화면을 블랙으로 딱 바꿔버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 화면 보셨다시피
영상 보셨다시피 그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자, 비행기가 여기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여기 비행기가 벽을 뚫고, 그, 무역센터 벽을 뚫고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화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심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대가리가 비행기는 벽을 뚫고 들어간 상태에서 그대로 있고, 요 그래픽은 전체적인 화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 반대편 쪽으로 그 비행기 앞대가리가 살짝 나왔다가 이 영상을 제작한 기술자가 아차 싶으니까 그 화면을 블랙으로 딱 만들어 버렸다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행기 앞대가리가 이 첫 번째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아예 뚫고 지나가서 이 반대편 벽을 어떻게 또 뚫고 나오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 영상은요, 이제 트럼프가 2001년도 9.11 당시에 그 현장에 직접 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테러냐 싶어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예, 영상을 한번 보시죠. Donald, you're probably the best known builder, particularly of great buildings in the city. There's a great deal of question about whether or not the damage and the ultimate destruction of the buildings was caused by the airplanes, by architectural defect, or possibly by bombs or aftershocks. Do you have any thoughts on that? Well, it was an architectural defect. You know, the World Trade Center was always known as a very, very strong building. Don't forget, that took a big bomb in the basement. Now, the basement is the most vulnerable place because that's your foundation. And it withstood that. And I got to see that area about 3 or 4 days after it took place because one of my structural engineers actually took me for a tour because he did the building. And I said, I can't believe it. The building was standing solid and half of the columns were blown out. I mean, so this was an unbelievably powerful building. If you know anything about structure, it was one of the first buildings that was built from the outside. The steel, the reason the World Trade Center had such narrow windows is that in between all the windows, you had the steel on the outside. So you had the steel on the outside of the building. That's why when I first looked, and you had big, heavy I-beams, when I first looked at it, I couldn't believe it because there was a hole in the steel. And this is steel that was, you remember the width of the windows in the World Trade Center, folks. I think you know, if you were ever up there, they were quite narrow. And in between was this heavy steel. I said, how could a plane, even a 767 or 747 or whatever it might have been, how could it possibly go through the steel? I happen to think that they had not only a plane, but they had bombs that exploded almost simultaneously, because I just can't imagine anything being able to go through that wall. Most buildings are built with the steel is on the inside around the elevator shaft. This one was built from the outside, which is the strongest structure you can have, and it was almost just like a can of soup. You know, Donald, we were looking at pictures all morning long of that plane coming into building number 2, and when you see that approach the far side, and then all of a sudden, within a matter of a millisecond, the explosion pops out the other side. Right. I just think that it was a plane with more than just fuel. I think, obviously, they were very big planes. They were going very rapidly because I was also watching where the plane seemed to be not only going fast, it seemed to be coming down into the building. So it was getting the speed from going downhill, so to speak. It just seemed to me that to do that kind of destruction is even more than a big plane because you're talking about taking out steel, the heaviest caliber steel that was used on a building. I mean, these buildings were rock solid. And, you know, it's just an amazing thing. This country is different today, and it's going to be different than it ever was for many years to come. Very profound statement and very true. 네, 영상 보셨다시피 트럼프가 그 당시 건설업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철골 구조물인데 무역센터 외벽이 철골 구조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보통 빌딩들은 안에 기둥들만 철골을 세워놓는데 무역센터 건물은 참 독특해요. 그 외벽도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구조물이에요. 그 H빔 같은, 근데 모양은 H가 아니라 I자 빔이죠. I자 철골로 된 빔인데, 강철 빔인데
그거를 비행기가 뚫고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건설업 쪽에서 아주 그냥 잔뼈가 굵고 트럼프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비행기가 어떻게 이 철골로 된, 강철로 된 강철 빔으로 세워놓은 그 벽을 뚫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그 겉에 이 형체를 이루는 금속이 일단 기본적으로 얇아요. 얇은 데다가 그 얇은 금속조차도 강철이 아니라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같은 경금속을 쓴단 말입니다. 그 얇은 알루미늄 금속으로 된 그 비행기 구조물이 어떻게 그 강철로 된 빔을 뚫고 들어가냐 이거예요. 트럼프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그 강철 빔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제 그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앵커가 트럼프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그 반대편 쪽에 머리가 살짝 나온 거 지적해요, 앵커는. 앵커는 분명히 그것이 그 영상 그래픽 조작, CG로 만든 그래픽 조작물이 아니냐, 요거를 염두해서 트럼프에게 물어본 것 같은데, 트럼프는 아직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CG로 만든 영상 조작물이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대답하기를, 아마 그 비행기에는 폭탄이 실려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오사마 벤 라덴이 일으킨 테러였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거 외에도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이 9.11 사태.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 9.11 사태는 미국을 수십 년간 쥐락펴락, 지손 안에 놓고 미국을 마음대로 갖고 놀았던 세력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미국을 부패시키고 타락시켰던 그 한 줌의 무리도 안 되는 딥스테이트, 미국 그 정죄 관계에 널리 퍼져 있는 그 기득권 파워 엘리트들로 형성된 카르텔, 그 무리들의 어떤 핵심 그룹이 그 테러를 일으켰다고 저는 봅니다. 뭐 나중에 제가 이 9.11 사태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제 다 모아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 다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많아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렇게 9.11 사태가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부시는 그 당시에 이 죄를,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면은 마치 세월호에서 이 유병언이가 세월호 사태의 본질이듯 유병언과 관련된 이 부패 기득권, 정관계에 꼬여 있는 그 우리나라 이 부패 기득권 세력들, 정치계, 관료계 쪽에 유병언의 돈을 받아 처먹은 걔네들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찬가지로 부시 대통령도 그 당시에 그 부패 세력들, 미국 안에 숨어있는 정제 관계에 널리 퍼져 있는 그 딥스테이트, 걔네들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부시도 걔네들하고 한통속이었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랬는지 뭐 모르겠지만, 걔네들을 때려잡는 대신 엉뚱한 놈들한테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오사마 빈 라덴, 그리고 이라크 후세인한테.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이라크 전쟁이란 말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된. 그러니 그때부터 이슬람 세력이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합법적인 권세를 얻은 거예요. 이건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죄를 저지르면은 그 죄를 뒤집어 시움을 받은 이슬람 세력 쪽에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권세를 얻습니다. 자기네가 부흥할 수 있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9.11 사태가 일어난 다음, 그 다음 해부터
이슬람이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뭐 자료는 없어요.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나온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 선교회들 사이에서 나온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 당시 어떤 보고서들이 나오냐면은 9.11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이슬람 신도들이 5배, 10배씩 막 성장하더라. 그 다음 해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희한한 현상이다. 그때 그런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그 기독교 그 선교회들 사이에서, 선교사들 사이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의 그 부패 세력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니, 그리고 죄를 엉뚱한 놈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니까 이슬람이 합법적인 권세를 얻은 거예요. 합법적인 권세를. 세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얻은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이라크 전쟁이고요. 그래서 그 이라크 전쟁이라는 늪에 빠져버린 미국은 그 이후로 10년 동안 7천조 달러라는, 아니죠, 7조 달러. 7조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8천조 원입니다. 8천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그 이라크 전쟁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게 남아나겠습니까? 휘청휘청 하는 거죠. 미국도. 8천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1년 GDP, 연간 GDP가 1,50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 가치의, 총 부의 가치보다 무려 5배가 넘는 돈. 말도 안 되는 돈을, 부를 그 이라크 전쟁이라는 늪에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그리고 나서 후세인이 제거가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라크에는 여우, 늑대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데 그들 중에서 제일 센 놈이 IS라는 놈들이었던 거예요. 후세인이 제거되니까 IS라는 악마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미국이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사탄이, 이슬람 뒤에 배후에 있는 사탄이 그렇게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런 세력을 얻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미국이 잘못했어요. 부시도 잘못했고, 당연히 그 죽일 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은 그 딥스테이트, 그놈들 정말 이 잡아서 족쳐야 되는데, 트럼프가 결국에는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 트럼프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딥스테이트를 세상에 까발리고 이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이 생각을 마음 한 곳 중심에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더 이상 이 늪에 빠져있기 싫은 거예요. 이 늪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되고, 이제 나오겠다는 거예요. IS 다 정리했으니까 나오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거 완전히 거짓 위에 세워진 전쟁이었고, 거짓 위에 세워진 전쟁 이후에 그 위에 IS라는 놈들이 판을 쳤고,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부시, 너네 이 기득권 세력들, 너네들이 싸지는 똥 내가 다 이제 해결했으니까, 부시가 들어와서 2년 만에 IS가 완전히 소탕됐거든요? 너네들이 싸지는 똥 내가 다 해결했어. 나 이제 나올래, 거기서. 이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했으니 그러면은 이제 이란과 러시아가 유리하게 된 것이냐? 그럴까요?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바마는요, 이 ISIS가 생겨난 그 발단 원인은 부시 행정부 때 있고요. 그러면 그 ISIS가 생겨난 이후에 얘네들이 갑자기 세력을 얻어서 그 지역에 아주 난장판이 되게 만든 그 장본인은 오바마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바마가 집권을 하고 나서 ISIS가 갑자기 세력을 얻어요. 그 당시 ISIS가 그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라는 지역을 딱 손에 넣은 이후부터 그 지역에 이제 유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ISIS가 돈을 손에 쥐니까 그때서부터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바마가 그냥 가만 놔뒀어요. 관망했습니다. 관망했어요. 오바마의 관심사항은 오직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는 거였어요. ISIS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ISIS를 과소평가한 건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갑자기 ISIS가 너무 급격하게 성장해서 난리를 치니까 세계 여론이 들고 일어나고 미국 안에서도 여론이 들고 일어나니 그때서부터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바마가 지상군 파견하고, 그래도 해결 못해서 질질 끌다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바마의 목적은 아사드 정권 축출이었어요. ISIS 제거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ISIS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얘네들이 완전 짐승보다 못한 짓들을 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지상군 파견하고 손을 보기 시작한 건데, 어쨌든 그래요. 반면에 트럼프의 목적은 아사드 정부에 관심이 없어요. 트럼프는. 트럼프의 유일한 목적은 ISIS를 제거하는 겁니다. 아사드 정권 축출에 관심이 없어요. 트럼프는. 트럼프가 맞아요. 트럼프의 관점이 맞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럼프도 그 아사드 정권을 제거하겠다고 나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사이 나빠지죠. 만약에 진짜 그 지역에서 또 아사드 정권마저도 축출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그때야말로 진짜로 정글에서 호랑이가 사라지니 여우와 늑대들이 나타나서 진짜 그때는 또 IS 같은 놈들이 나와서 설쳐되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의 관점이 맞습니다. 아사드 정권에 관심 없다. IS만 정리하자. 그래서 IS를 격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겠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생각이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좀 이 분석을 하려면 이 전체적인 거를 이 종합적으로 이거를 다 살펴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겉에 보이는 이 현상만을 보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트럼프의 이 결정이 자꾸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따져봐야죠. 본질을 파악해야죠.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파악해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러시아에게 과연 유리해지느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봐요.
꼭 그렇지 않은 게 사실 러시아가 시리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유는 뭐냐면은 오바마 때 이제 오바마가 마지못해서 시리아에 그 지상군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러시아도 시리아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미국에게 이 시리아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겠다, 시리아에 대한 패권을 잃어버리겠다 싶으니까 푸틴도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시리아의 아사드는 오바마가 자기를 축출하러 들어온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더더욱 푸틴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사드는. 그런데 이제 트럼프처럼 깔끔하게 우리 나갈게, 이제 IS 다 격퇴했으니 우리 나갈게, 깔끔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사드 입장에서도, 아사드는 좋아서 푸틴 자기네 나라에 끌고 들어오겠습니까?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푸틴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근데 미국이 나가겠다고 하니 아마 아사드가 지금까지처럼 푸틴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으려고 할걸요? 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아유, 푸틴 씨, 그동안 고마웠는데요. 미국이 떠난다고 하네요. 그러면, 푸틴 씨도 이제 조금씩, 우리 문제에서, 우리 시리아 국내 문제에서는 조금 이제 신경을 조금씩 꺼주세요. 네,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도. 미국이 빠지면은 러시아도 시리아에서 예전처럼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시리아에서 미군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란에게 유리해졌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란은 이미 트럼프에게 두 손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에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란이 석유를 못 팔게 됐어요. 이란은 이미 끝났어요. 시리아에서 끝났어요. 이란은 이미 트럼프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번 달 12월 초에 미국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항공모함 한 대를 갖다 박아놨어요. 존 스테니스 항모 타격 전단을. 그동안 그쪽 지역에 한 8개월 동안 항모 전단이 없었거든요. 비어 있었는데 이란이 그 호메이니가 미국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거야, 이렇게 설레발을 치니까 미국이 거기다가 그동안 항모 전단을 비워놨었는데 거기 그 바레인이라는 곳에 미국 5함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항모 전단이 그동안 없었어요. 한 8개월간. 근데 이제 거기다 갖다 놨어요. 항모 전단 한 대가 거기 들어감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딱 장악함으로 인해서 이란은 이제 끝났어요. 미국에게 더 이상 개기지 못합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이 빠지든 안 빠지든 이란은 끝났어요. 이란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시리아에서 미군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과연 불리해졌느냐? 이스라엘 동맹국인데 뭐 조금 불리해질 수는 있는데 이란은 이미 혼자 힘으로 자기네 국토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있습니다. 야,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 네, 말하면서 이게 이스라엘은 이미 자기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있습니다. 미국을 빼놓고 F-35 스텔스 전폭기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벌써 F-35를 50대를 전력화해서 시점 배치를 마무리 지은 나라예요. 앞으로 25대가 더 들어와요, 또. 미국을 제외하고 F-35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예요. 참 대단한 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돈을 쓸 때를 써야지. 우리나라 이 국방부처럼 참.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S-300이라고 하는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을 폭파시킨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때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때 시리아에 들어가서 S-300을 폭파한 그 전투기가 아마도 F-35 스텔스 전폭기였던 것 같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때 러시아는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쪽팔림을 당했어요. S-300이 아무 손도 못 쏘고 무력화되니 그때 이스라엘이 F-35를 동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혼자서 러시아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인데 미군이 시리아에 있던 없던 이스라엘은 솔직히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자기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불리해지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쿠르드족. 쿠르드족이 IS를 격퇴하는데 미국하고 힘을 합해서 정말 큰 공헌을 했던 민족이죠. 네. 그 지금 시리아 북부하고 이라크 동북부 쪽에 그렇게 이렇게 지금 퍼져서 살고 있는 자치구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 민족인데 이 쿠르드족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미군이 빠지고 만약에 터키의 에르도안이 만약에 터키 에르도안이 그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쫓아내겠다고 군대로 밀고 내려오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미국이 다시 그쪽에 군사력을 파견하든가 아니면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옥죄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쿠르드족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러시아가 유리해진 것도 아니고 이란이 유리해진 건 더더욱 아니고 이스라엘이 불리해진 거 아니다. 이건 확실하고요. 그러네. 얘기 얼추 다 짚어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